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우리 풍선자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막 얘기 됩니다. 자, 라이스 때는 요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개념 노트 쓰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 좀 제일 중요한 거야, 일단은. 자, 이걸 통해서 하나 학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부정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용은 당연히 처음이야. 근데 다루는 식의 형태는 처음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부정 방정식을 뭐라고 서술하고 있냐면요. 식의 개수하고요. 문자의 개수하고요. 세봤더니 식보다 문자의 개수가 더 많은 거를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문자 몇 개? 2개. 식은 몇 개? 1개. 그럼 문자의 개수가 더 많지. 이런 걸 앞으로 우리는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자, 이유가 뭐냐면 방정식이 우리 항등식 공부했을 때, 자, 머릿속에서 다 떠올려보자. 항등식의 최고의 목적은 해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었어? 항상 등호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개수 찾는 게 목적이었죠. 그걸 미정계수법이라고 불렀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를 찾는 게 최고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때 방정식의 해가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뭐 2차 방정식이면 2개, 1차 방정식이면 하나가 존재하는데 고등과정상에서 선생님이 노트 정리해줬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거를 수학적인 용어로 줄임말로 내가 뭐라고 불렀어? 부정이라고 불렀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해가 굉장히 많을 때를 부정이라고 불렀고 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해가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 줄임말로 불능이라고 불렀었어. 옛날에 했던 내용이야. 그 중에 저기 써있는 부정이 요 단어야. 그럼 해석해보자. 무슨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방정식인데 해가 너무 많은 거야. 이해되니? 방정식인데 해가 너무 많은데 어떨 때 그렇다?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많으면 해가 너무 많아. 그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근데 이 식만 봤을 때 니네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봐? 언제 봤어요? 연립일차 방정식 때 첫 단원이 가관법 대입법이 아니었다고 니네 책에 뭐가 있었어? x, y에 관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니네 이거를 x, y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어. 오케이? 그러면 니네 이렇게 생긴 식의 형태가 일단 이거 방정식인가 해를 찾긴 찾아야 되거든? 근데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녀석은 x에 따른 y 값이 하나로 결정이 돼요. 되게 많죠. 0일 때 1, 1일 때 0, 2일 때 마이너스 1, 3일 때 마이너스 2 등등등 되게 많지 않아?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부정이란 단어 쓰지 않았지. 그냥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정의가 돼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 시험 공부했을 때 이런 식의 해를 찾으세요 문제는 어떻게 써 있었냐면 x랑 y의 범위에 제한을 뒀어. 예를 들어서 x는 0부터 10까지의 뭐 0하고 10 사이의 자연수. 그때 이 식의 방정식의 해를 찾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공부했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땡땡땡 9까지 대입해가지고 그때 y값을 찾아서 뭐뭐뭐 존재하는지 쭉 썼단 말이야. 그럼 왜 범위에 제한을 걸었을까? 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를 일일이 서술하는 게 불가능해. 쓰는 게. 그래가지고 범위에 제한을 걸면은 뭐 물론 한두 개는 아니긴 하지만 9개 정도 쓰는 게 힘들진 않잖아. 그렇게 해를 찾아 나가게끔 유도하려고 조건의 제약을 걸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조건의 제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식의 형태는 해가 너무 많아서 해를 일일이 서술하는 게 불편하다라는 것까지는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해가 너무 많은 방정식이라서 고등학교 때에는 이런 걸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더 많은 거. 이런 거 앞으로 무조건 부정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참고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연립일차 방정식의 가치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었냐? 이거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 해 찾을 수 있어요? 있죠. 가관법 대입법으로. 그럼 이렇게 연립을 왜 했어? 연립 방정식은 어지간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가 무조건 항상 존재했단 말이야. 기억나지? 중학교 2학년 내용이야. 이렇게 연립을 했다는 것의 가치가 그래서 뭐였었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의 가치는 식의 개수하고요. 아까 내가 손으로 지웠지만 식 하나 추가했지. 그럼 그때 문자가 애초부터 2개였는데 식을 하나 더 추가했더니 이때는 식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가 어때? 2개씩으로 똑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연립 1차 방정식의 최대 가치는 가관법 대입법이 아니라 식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가 같으면 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단 말이야.
자, 이게 가치 없다고 얘네들한테는. 알겠지? 연립방정식을 가가법, 대입법 따위만 기억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자, 본론으로 돌아오자. 얘는 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계산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알아요. 근데 고등범위 내에서 부정방정식은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가 나와. 그게 우리 풍산전에 나와 있어. 자,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일단 나와. 자, 보자. 두 개만 할 거야. 두 개밖에 없어. 자, 말 그대로 x값, y값이 값이 정수조건이라는 거야. 자, 내가 이 대단원이 제일 중요한 툴이 뭐라고 했어? 계산해서 해 찾는 것에 대한 테크닉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했지? 여기도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근데 정수조건, 전체적인 이 부정방정식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좀 유일하게 수능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이유가 뭐냐면 식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해가 너무 많으니까 못 찾아. 근데 찾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지. 이 두 가지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니네들이 수학 하나, 뭐 과학 들어가면 뭐 수, 원도 좀 들어가겠죠? 이렇게 진도를 나가시게 되면 이 계산 과정을 써먹어가지고 어려운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계산 테크닉적인 면이라고만 보기에는 얘네가 나중에 이 계산 과정을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자, 그럼 보자.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일 때 어떻게 풀까? 자, 그 책에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통 주어진 식을 강제로 인수분해를 한다. 자, 맨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쓰냐면 숫자, 정수조건이랑 숫자 개념이 적혀 있어. 그래서 숫자 개념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해를 구하게 돼 있어. 자, 이것만 보면 당연히 문제기 못 알아듣죠. 자, 지금부터 잘 들어. 고정아, 잘 봐라.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XY가 정수조건이라고 써있어. 졸지 말고 잘 보세요. 오늘 하는 거 좀 생소해. 어렵지는 않은데 생소해. 얘네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자, 이 녀석의 해를 구하래. 팔꿈치 내리고 그럼 더 졸려. 잘 봐. 자, 일단 이 녀석이 무슨 식인지부터 판단해보자. 식 하나지? 근데 윤설아, x랑 y랑 문자가 두 개지? 그러면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많네? 그러면 부정방정식이라는 거야.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더 많으면.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인수분해를 할 거야. 잘 봐. 좌변만 보세요. 항이 세 개죠. 어떻게 하냐면 별다른 일이 없으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만 공통인수를 묶어. 계산적인 테크닉 얘기하는 거야. 그럼 x로 묶이죠. 묶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생각해보자. 항이 4개짜리 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만들어볼게. 인수분해봐. 앞에 있는 거 B로 묶었어. 잘 들어. 그 다음에 적당히 니네 두 개로 쪼갰을 때 뒤에 A 플러스 1이 없으면, 이렇게 똑같은 게 없으면 인수분해가 최종적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얘는 A 플러스 1이 앞뒤에 공통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A 플러스 1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전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했었단 말이에요. 잘 들어라. 그럼 잘 들어.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인수분해 했어. 그 다음에 앞하고 뒤에 공통인수가 추가적으로 생겨야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뒤에 A 플러스 1이 없으면 인수분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를 잘못 짝지은 거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취했었다고. 맞죠? 자, 근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채용을 한 거야. 잘 봐라. 방금 내가 뭐라 했어? 앞에 있는 항 두 개를 x로 묶어서 y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생겼어. 그럼 이게 똑같이 뒤에 y 플러스 1이 없으면 좌변만 봤을 때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재는 당연히 없지. 왜? 이거 x로 묶었으면 뒤에 y밖에 안 남아있잖아. y 플러스 1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합니다. 뒤에 강제로 y 플러스 1을 더 만들어. 잘 봐. 그리고 우변에 4가 있었잖아. 여러분, 니네 멋대로 좌변에다가 플러스 1 쓰면 당연히 위의 식과 아래 식은 같은 식인가요? 안 맞죠? 근데 우리는 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공부했죠? 좌변에다가 1을 더했어. 그러면 윤설아 줄면 안 돼. 우변도 1 더해야지. 등식의 성질이지. 그럼 양변에다가 똑같은 1을 더하는 건 해도 돼? 안 돼? 상관없지. 본식과 똑같단 말이야. 알겠죠? 줄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좌변을 인수분해하고 싶은 거야. 가운데로. 근데 그게 수학적인 정리에서 어긋나서 양변에다가 똑같은 숫자 더하는 건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우변은 잠깐 접어두시고요. 저변만 보세요. 그러면 y 플러스 1이 공통인수가 앞뒤에 생겼나 안 생겼나? 생겼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수분해를 해. 이렇게. 그럼 우변은 뭐야? 5죠? 그럼 좌변만 봤을 땐 인수분해가 뭐 저런 게 다 있어? 처음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어쨌든 인수분해가 성공을 하긴 했어. 억지로 1을 껴넣어서 내가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거야. 자, 이 강제로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알겠어? y 플러스 1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로 1을 더해가지고 공통인수를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좌변만 인수분해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뒤에 내가 뭐라고 썼죠? 숫자 개념을 도입한다. 잘 봐. 조면 안 된다. 조지 마세요. x, y가 정수래. 그러면 숫자 개념이라 했지. x랑 y가 정수다. 생각? 얘가 정수야. 거기에다가 1을 더한 이 x 플러스 1의 정체는 뭘까요? 숫자 개념으로 봤을 때 무슨 숫자일까요? 정수에다가 자연수를 더했죠? 그럼 값이 정수지. 0이 될 수도 있잖아.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맞죠? 그 다음에 y가 정수래 문제에서. 그거 정수에다가 똑같이 1을 더했어. 그러면 정수에다가 또 정수 더한 거니까 얘도 정수야. 그러면 내가 숫자 개념이라고 얘기한 건 좌변은 결국엔 어떤 형태이냐면 정수 곱하기 정수의 형태이고 우변도 5라는 굳이 따지면 자 그냥 5라고 쓰자. 5라는 정수가 만들어진 거지. 그럼 숫자 개념이라고 한 이유가 일단 식의 형태를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5가 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지를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라. 근데 몇 개 없지 않냐? 정수에다가 정수 곱해서 5가 되는 거 뭐 있어? 1 곱하기 5 있죠. 5 곱하기 1 있죠. 딴 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있죠.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죠. 졸지 말어. 알겠죠? 자, 그래서 정수 개념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씁니다. x 플러스 1하고 y 플러스 1이 정수래. 곱해가지고 5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1 곱하기 5일 때 5 곱하기 1일 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 찾아내겠다는 거야. 4개 찾았죠? 4개를 찾아냈다는 거야. 야, 방정식인 해 찾는 게 목적이라면서 x, y 찾아보자. 그럼 찾을 수 있어. 잘 봐. 오늘은 게 생소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야. 알았냐? 자, 그럼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잘 봐라. x 플러스 1은 1이잖아. 그럼 x 얼마예요? y 얼마예요? x 0이죠. y는 얼마예요? y 플러스 1이 5야. 그럼 y는 얼마예요? 4잖아. 계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5면은 x가 4고 y 플러스 1이면 y가 얼마야? 0이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는 얼마야? 2. 마이너스 2. 자, 얘가 마이너스 5야. 그럼 y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이네. 자, 여기 마이너스 5면은 x는 마이너스 6이죠. 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내. 자, 답을 봐라. x랑 y가 정수 조건이야. 그에 따라서 x랑 y를 4개를 찾았는데 여기 써있는 숫자들이 다 정수 조건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를 올바르게 찾으면 돼. 알겠지? 자, 과정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합시다. 주어진 식은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을 써가지고 좌변만 봤을 때 강제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식을 변형해. 그 다음에 정수 조건. 자, 뭐라고 했어? 숫자 개념 쓴다고 했죠? 숫자. 정수 곱하기 정수를 해가지고 5가 되는 케이스가 4가지 사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4가지 사건을 찾아내서 그때에 해당하는 x랑 y를 각각 찾아내서 4개의 해를 찾아낼 수 있다. 자, 라는 얘기를 한 거야. 자, 알겠어요? 자, 몇 개 먼저 내려서 해보자.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봐. 동민아, 이건 기억나니? 아니요. 전혀 이런 거 안 해봤어? 네. 아, 너 휴원했다 했지, 코로나 때문에. 아, 너 그때에서 모르는 거야? 잘 들어라, 알았냐? 책에 있는 거야? 잘 들어. 야, 똑같이 해보자. 아까는 상수항이 우변에 있었는데 이번에 상수항이 좌변에 있는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이거 우변으로 넘기자. 이렇게 하자.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거를 공통인수를 묶어요. 그럼 x로 묶으면 되겠죠? 뒤에 뭐밖에 안 남았어? 마이너스 y밖에 안 남았지.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공통인수 없죠? 그래서 아까 어떤 짓거리를 했어요?
공통인수를 강제로 만들어줬지? 그럼 뒤에 뭐가 오면 돼? y-2가 오면 돼. 뒤에 뭐가 와야 돼? y-2. 그럼 뒤에다가 뭐를 써주면 돼요? y-2가 만들어지려면 이거요? 이거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 공통인수 안 생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번에 2를 더해줘요. 이건 계산이잖아 그냥.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좌변하고 우변에다가 똑같이 이번에 2를 더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쓰고 하자. y-2가 되면서 마이너스 1로 넣으면 y-2는 5 이렇게 만들어줘. 좌변 보니까 공통인수 생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야. 자, 이제 인수분해를 해요. 그러면 x-1, y-2는 자, 5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과정 똑같아. 앞에 거랑 연습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숫자 개념을 또 도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공교롭게 숫자가 또 똑같아졌죠? 자, 한번 해보자. x-1의 정체는 숫자 개념으로 봤을 때 뭐예요? x가 마찬가지로 자, 이거 안 썼지만 정수입니다. xy 정수. 정수에다가 1을 뺐으면 당연히 숫자의 값은 얘도 정수겠지. y라는 정수에다가 2라는 또 숫자를 뺐으면 얘도 값이 무조건 정수겠지. 그래서 얘도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5가 되는 케이스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4개밖에 없거든. 또 쓰면 되죠. 자, 여기다 쓴다. 자, x-1, y-2냐? 곱해서 5가 되는 거. 1 곱하기 5, 5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밖에 없다고. 계산할 수 있어? 그러면 x, y 찾아보세요. 1 되려면 2죠. 자, 한 줄씩 쭉 계산하자. 5 되려면 6이죠. 마이너스 1 되려면 6이고 마이너스 5 되려면 얼마야? 마이너스 4지. 자, y-2가 5가 되려면 7이 돼야죠, y가. 자, 마이너스 2 넘겨서 계산하면 되잖아. 자, y가 3, 마이너스 2 넘기면 마이너스 3, y-2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1 돼야 되지. 자,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똑같이 얘들 몇 쌍이 생겼어요? 4개의 숫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래서 단계가 딱 2단계야. 좌변에 있는 걸 무조건 강제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저기다 놔. 좌변에 있는 식을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강제로 변형을 하시고요. 그걸 강제로 인수분해라고 불렀어. 자, 그 다음에 숫자 개념을 도입해서 전체적인 식의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특정 숫자가 된 형태구나.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다 나열을 해. 4개가 거의 제일 적은 형태고 막 8개 넘어가는 것도 있어. 많아요. 알았지? 숫자가 커지면. 내가 여기 예제 쓴 거는 좀 간단한 형태만 실어놓은 거야. 알았지? 자,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의 사건에 한해서 x랑 y 값을 하나씩 숫자를 찾아내면 되시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요것만 지우고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요? 자, 요건 어떻게 할까? 조금 형태가 다르거든. 일단 방금 한 거에 따르면 얘도 뭐 앞에 거 2개 묶어보자. y 묶을 수 있지 않니 얘들아? y를 묶었어? 그럼 x-1이지? 그럼 똑같아. 뒤에 뭐가 생겨야 돼? x-1이 생겨야 돼요. 맞죠? 자, 그럼 뒤에 x- 생기려면 뭐를 해야 돼? 일단 남아있는 게 이렇게 남아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를 더 얘처럼 좌변 우변에다가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가지고 x-1이 생기도록 좀 바꿀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좌변 우변에다가 뭐를 할까를 잠깐 고민해보자. 자, 한번 해볼래? 해봐라.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이래. 선생님, x-1이니까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식이 다른 거야. 잘 봐. 이론 상태. 잘 봐라. 이건 쓰지 마. 그리고 알았지? 그냥 안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럼 이거 순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 얘랑 얘랑 공통인수지. 묶었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넘겼어. 물론 이 문제도 XY 정수 줬거든. 근데 아까랑 좀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방금 지워버린 문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식을 변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한 식이 이거잖아. 좌변은 뭐 인수분해 됐죠? 얘도 뭐 인수분해 됐죠? 근데 차이점이 뭐야? 우변에 있는 게 문자가 없지. 숫자만 있지. 얘는 어때? 얘는 어때? 이거는 식이잖아. 숫자가 아니잖아.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하는 게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데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맨 마지막에 우리는 뭐를 했어요? 숫자 개념을 통해 가지고 정리된 식을 분석했잖아. x라는 정수에다가 1 뺐으니까 이거 정수고요. 얘도 정수란 말이야. 뭐 x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의 제곱도 당연히 정수지. 맞지? 근데 문제가 뭔지 알겠어?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정수가 되는데 특정 숫자가 아무것도 안 써있어. 얘는 5 하나 있어. 잘 봐.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5가 되는 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쓸 수 있잖아. 정수 곱하기에서 정수에서 또 다른 정수가 됐대. 경우의 수가 뭐뭐인지 나열할 수 있나요? 뭐 몇 가지 숫자 대입하면 쓸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야? 너무 많아. 이건 계산할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의할 점이 뭐냐? 여기에 숫자가 있어야지 이렇게 문자가 여기에 문자가 있게끔 정리가 되는 건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럼 얘처럼 정리가 불가능해. 제가 시도는 좋지만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되고요. 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일단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묶는 것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남아있던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었죠. 그쵸? 그럼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아까 내가 위에 써준 거 차이 좀 보세요. 앞에서 내가 강제로 인수분해할 때는 숫자를 더했잖아. 숫자. 근데 아까는 문자를 더하기를 했지.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보통 강제로 인수분해 할 때는요. 숫자를 더하기를 하지 보통은 이렇게 문자를 더하기 빼기 하는 경우는 없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변에 문자가 이렇게 살아나. 그럼 얘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숫자로 정리가 안 되면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특정 숫자가 되는 경우의 수를 나열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거 방금 느꼈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핵심은 숫자를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보자. 얘처럼 문자를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어떤 숫자를 더하기 빼기 하면 저게 나올까? 그거를 잠깐 생각해보자. 이게 조금 어려운 거야. 얘는 약간 어려운 예제다. 맞나?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x-1이 생겨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공통인수가 x-1이 생기면서 숫자를 뭐 더하기 빼기 하는 거지 문자를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적당히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빼봐. 그럼 이게 만들어져야 돼. 뭐 하면 될까? 자, 여기서부터 좀 센스를 발휘하는 게 시계 건강이거든. 뭐 하면 될까요? 얘를 마이너스 1로 묶어봤자 x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공통인수 안 생기잖아. 그럼 뭐 생기면 될까? 방금 쓴 거 봐라. 만약에 이렇게 정리된다면 잘 봐. 이거 인수분해 됐어. 그럼 x-1 똑같은 거 생기지. 그럼 묶을 수 있지. 그럼 이것처럼 유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생겨야 돼. 뒤에 요 자리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생겨야 돼.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괄호를 탁 차. 그럼 내가 뭐 생겨야 되는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여기 너가 마이너스 1을 탁 써. 잘 봐라. 현재 내가 한 직거리는요. 기존에 있던 식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숫자가 추가적으로 생겼나요? 아까는 1을 더했잖아. 강제로. 그럼 이번에는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뺐어. 흰색 숫자는 원래 있었던 거지. 문제에 있었던 거지. 그럼 내가 새롭게 추가한 숫자는 뭐야? 마이너스 1을 추가했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1로 묶여있어. 그럼 이 빨간색으로 내가 글씨 쓴 거는 원래 없었던 숫자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을 추가한 거야. 조금 어려워. 원래 부정방정식 난이도가 이렇게 나와. 이건 쉬운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없던 일을 만들었죠.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지금 주어진 식은 우변에 아무것도 없다.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좌변에 1 더했으면 우변에서 1을 더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숫자죠? 우변으로 뭐라 버리면 돼. 자, 계산하면 돼볼게요. 자, 얘 넘겼고 마이너스 빨간색 바로 인수분해하면은 자, 내가 원했던 앞하고 뒤에 있는 녀석들이 강제로 x-1이라는 공통인수가 생겼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아까 넘겼으니까 우변은 2가 되지. 자, 됐니? 그래서 x-1로 묶어.
그러면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2 이렇게 만들어지. 자, 아까 생겼던 문제점이 자 어디 갔어? 아까 생겼던 문제점이 이번에 안 생겼어. 자, 5배는 뭐밖에 없어요? 숫자밖에 없죠. 자, 이게 진리야. 무조건 숫자를 더하기 빼기. 5배는 무조건 뭐만 있어야 돼? 숫자가 하나 있어야 돼. 문자가 와버리면 이 조건은 풀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져. 불가능.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다. 정수에다가 1 뺐으니까 정수죠. 정수 빼기 1이니까 정수죠. 따라서 정수에다가 자 정수를 곱해가지고 2가 되는 케이스를 발견하겠다는 거야. 아, 그리고 선생님 이거 하나 아쉬웠다. 미안하다. 자, 방금 쓴 문제는요. x랑 y는 양의 정수. 자, 왜 그러냐면 그냥 정수해도 되는데 양의 정수를 안 하면 답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범위에 제약을 건다. 어쨌든 정수 조건이잖아. 맞니? 자, 그럼 풀어봅시다. 곱해가지고 2가 돼야 되냐? 여기다 써볼게. x-2라고 y-x-2를 자 각각 따로 썼어. 곱해가지고 2가 되는 건 1 곱하기 2가 있고 2 곱하기 1이 있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개 있죠. 쭉 들어주기 딱 4개씩밖에 없네. 자, 그럼 했을 때 x랑 y를 마찬가지로 찾아볼게. 잘 봐. x-1이 되려면 x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2가 되려면 3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0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됐니? 그러면 좀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 얘는 뒤에 xy가 같이 있어. 그럼 어떻게 풀려? 앞에서 x가 2인 걸 찾았잖아. 그럼 거기 있는 2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아까는 따로따로 있었잖아. 자, 뭐 요거 같은 경우에 자 이번에 앞에서 계산한 x를 뒤에도 대입해가지고 같이 찾는 거야. 여기 있죠, x 계산한 거. x에다 2를 대입해. 그럼 잘 봐라. y 마이너스 3은 2 맞니? 헷갈리면 얘들아. 아, 그냥 하자. 더 헷갈리니까. x에다 2를 대입했으니까 y 마이너스 3은 2니까 y는 뭐가 돼? 5가 되죠. 맞니? 자, 계산 한 번씩 하는 거야. 자, 이번에 x가 3이다. 3 대입했다가 y 마이너스 1이다. 맞나? y 마이너스 4. 그치? 그럼 y는 얼마가 돼야 돼? 얘도 5네. 됐어요? 자,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마이너스를 찾아서 대입했어. 잘 봐라. y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1 날라가죠. y는 마이너스 2. 그냥 다. x가 마이너스 2대요. 마이너스 2 대입했어요. y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 2 마이너스 1. 그럼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이렇게 찾았는데 잘 봐. 양의 정수예요. x, y.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에 독특한 게 뭐예요? 안 되는 게 있죠? 양의 정수가 안 나온 요거 두 개는 제껴야 돼.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개밖에 답이 안 돼. 알겠지? 자, 일단 식 정리하는 과정 자체는 앞에 거랑 똑같은데 자체 좀 어렵잖아. 하나 느꼈어, 풀어보니까. 아무거나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되고 숫자를 무조건 더하기 빼기를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과정상에서 우변에 무조건 뭐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숫자만 있어야지만 숫자 개념을 통해 가지고 경우의 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얘처럼 좌변 우변 몽땅 문자만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식을 쓸 수가 없어. 알겠죠?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책에 있는 문제가 한 페이지 정도 있는데 그거 하면서 좀 연습을 해보시고 자, 진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좀 도와줄게요. 자, 정수 조건 이제 얘기를 다 했고요. 실수 조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 자, 실수 조건 분영 방법 형식이야. 이거는. 실수는 얘네가 알고 있는 그 실수 맞아요. 자, 실수 조건 부정 방정식은 뭐를 쓰냐면요. 자, 그럼 실수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무조건 숫자의 크기가 0보다 크거나 같거든. 자, 이 조건을 일단 첫 번째를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마찬가지로 변형을 하는데 아까 정수 조건일 때는 강제로 인수분해한다 했지? 이번엔 강제로 인수분해한 거라고 봐도 되는데요. 주어진 식을 자,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의 구조로 변형을 하는 0으로 변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만 보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죠. 자, 한번 해보죠. 잘 봐라. 그리고 지금 하는 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니었어. 얘네들 정말 이거 풀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잘 봐라. 물론 책에 나와 있는 풀이 과정인데
선생님이 이거를 수업했던 그때 그 당시 학생들 교재에는 안 적혀있던 풀이 방식이었어. 근데 그 학생이 문제 풀이를 하다가 답을 내려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지가 스스로 발견해낸 풀이 과정이 하나 있어. 그거까지 오늘 얘기하고 끝낼 거야. 자, 이걸 보고 걔는 정말 머리가 좋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 새로운 풀이를 생각하기 위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거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니네들도 고등과정이잖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라는 얘기를 내가 자꾸 하죠. 물론 바쁘게 살고 계시는 거 알지만 이런 거 하나씩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돼. 잘 봐라. 사람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원칙적인 풀이를 한번 해볼게. 자, 요거는 x랑 y가 실수였다. 일단 부정방정식인 건 알겠어요? 식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보다 적죠? 문자가 더 많죠? 부정방정식이야. 자, 근데 실수 조건이 적혀 있으면 풀 수 있는 게 있다 라는 건데, 자, 빨간색 써있는 걸 잘 봐라.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쓸 거고, 주어진 식을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잘 들어? 요 실수라는 게 굳이 따지면 완전 제곱의 형태란 말이지. 그럼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의 형태가 되도록 변형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단독적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또는 그 이상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 자, 그럼 잘 봐. 주어져 있는 식이 잘 보시면 좌변만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인 거 눈에 보이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지. 잘 들어? 그 다음부터 실수 조건이야. 잘 봐. 그러면 분석해 볼게요. 노란색 밑줄 친구의 정체가 뭘까? x가 실수래. 실수에다가 1을 더했어. 그럼 그 녀석의 정체는 당연히 실수지. y는 그 자체로 실수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봐. x 플러스 1의 제곱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실수의 제곱이죠.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수의 제곱이죠. 그럼 전체적인 식은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형태다. 숫자 개념? 실수를 제곱했고 실수를 제곱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는 우변을 보니까 0이 돼야 되는데, 얘들아, 실수의 제곱의 크기는 뭐라고 알고 있어? 음수 제곱하면 양수고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인데 0을 제곱하면 0이잖아. 음수는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알고 있지. 그러면 좌변에 있는 저 실수의 제곱들은 몽땅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야. 숫자 감각이야. 지금부터 또 아까 정수 조건도 마지막에 숫자 감각이었죠? 얘도 숫자 감각이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랑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더했어요. 답이 0이 돼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사건밖에 없죠? 하나라도 양수가 되면 답이 0이 돼? 안 되지. 그럼 무슨 얘기야? 둘 다 0이어야 돼. 그 사건밖에 없어.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만 전체 계산하기. 알겠나? 자, 따라서 계산할 때 밑줄 친 노란색들 있지. 이 녀석도 반드시 0이고 밑줄 친 이 녀석도 반드시 0이 돼야 돼. 그때만 0 더하기 0 구조가 돼가지고 전체가 0이 된다. 잘 들어라. x 플러스 1이 0이 되면 0의 제곱이고 y가 0이 되면 0의 제곱이니까 0 더하기 0 되는 거 맞죠? 좀 말을 빨리 했다. 자, 그래가지고 두 개 더하면 그때만 0이 되고 그 다른 케이스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고. 0보다 커버리면은 둘 다 0 아니면 양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0이 돼? 말도 안 되잖아. 알겠어요? 자, 그래서 풀 때 앞에 있는 게 0이 된다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고 뒤에는 그냥 y는 0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 자, 생소하죠? 안 해봤잖아. 그렇지? 자, 근데 풀이 과정이 일목요연해. 이거밖에 없어. 실수 조건이면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도록 변형을 해. 근데 얘는 뭐 너무 쉬운 예제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끝난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숫자 개념. 실수 제곱한 것끼리 더해서 0이 되려면 안에 있는 제곱을 당한 이 실수들이 무조건 노란색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될 때밖에 경우의 수가 없다. 라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자, 근데 이게 이제 노멀한 풀이 방식이고 개념서에 보면 나와 있는 풀이인데 뭐 이제 그 학생이 허세를 부려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진짜 그 친구가 풀은 건지는 사실은 몰라. 그때는 몇 년 돼가지고 그렇게는 한데 이 친구가 이렇게 풀었어. 니네도 이해할 수 있어. 자, 볼래? 주어진 식을 보세요. x, y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주어진 식을 올해 좀 배운 게 있다고 좌변만 보고 생각을 했대. 했더니 좌변은
항이 4개죠. 그러면 걔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선생님, 자변만 보니까 이수분해를 하고 싶었는데 항 4개짜리 공부한 건 2개 묶어서 이수분해하든지 3개 하나 묶어서 이수분해하는 거였어요. 근데 걔가 좀 웃겼던 게 이렇게 3개 하나 묶는 걸 발견을 못했대. 3개 하나가 되잖아. 해봤잖아. 지금 됐잖아. 근데 못 찾았대. 그래가지고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했어. 중상과정에서 인수분해했을 때 안 되는 식의 최후의 도구는 뭐였냐면 내림차순 정리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야. 근데 문제에 있는 식이 하필이면 또 내림차순으로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X번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 거야. 근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이 내림차순으로 이미 정리가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생각했대. 선생님,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X문자 기준으로 정리했으면 X문자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무슨 취급했어 우리? 상수 취급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정리한 내림차순식을 X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말 되지 않냐?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해야 돼 얘네도. 물론 이건 개념수에 나와 있는 풀이야. 잘 봐. 근데 우리 책에는 없어. 잘 들어봐.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했는데 문제에 있는 조건이 뭐예요? X랑 Y가 실수란 말이야. 잘 봐. 여기 있는 X 입장에서 봤으면 2차 방정식이라 했지.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면 여기 있는 X가 정체가 뭐야? 실자. 문제 조건에서 실수인데 응? 실수인데 식 입장에서 보면 X는 무슨 의미를 가져요? 해잖아. 해잖아. 그래서 해라고 계산할 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정립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근이죠. 말 되지 않냐? 조건에 의해서 판단한 거야. X는 실수다 했네. 문제 조건에서 X 값이 실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 이거 실근이네. 그러면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은 X 값이 실근을 가져. 무슨 시장 어떻게 된다고? X가 실근이 되어야 된다. 조건 때문에. 그 2차 방정식이 X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 실근 가져야 된다. 자, 이거 그냥 지웁시다. 실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내림차순 정리해가지고 2차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X가 근인데 그 녀석이 실수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실근 아니에요? 쌤? 그래가지고 실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를 했냐면 야,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도구 썼어요? 판별식 썼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판별식을 써서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실근 갖기 위한 판별식 조건은 뭐였어? 0보다 크거나 같다였지? 중분도 실근이에요. 맞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판별식을 계산할게. 자, 대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돼요. 잘 보세요. 절반 해주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이게 상수항이잖아, 얘들아. 맞지? 마이너스 AC.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아이고, 미안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산해보자.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날라가죠. 그럼 남아있는 식이 뭐밖에 안 남아요? y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지. 그 다음, 잘 봐. x도 실수지만 y도 실수지. 실수의 제곱이네? 생각. 실수의 제곱은 어때 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미안하다. 마이너스 하고 싶다. 미안해. 마이너스 y 제곱이죠. 미안.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y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자, 미안해. 계산 잘못했어. 다시 얘기하자. 실수의 제곱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우리 알아. 요 녀석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인데 부등호 방향과랑 0보다 작던지 같아야 된대. 경우의 수 생각해보자. 이 녀석이 0보다 작을 수 있어? 말도 안 되죠. 범수는 안 된다. 두 번째 질문. 0하고 같아질 수 있어? 있지. y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잖아. 뭐라고? y가 0일 땐 0하고 같아지잖아. 그럼 될 때가 등호 관계일 때만 하나 성립한다. 그래서 이 녀석의 풀이는 y가 0입니다라는 심플하게 하나가 나타나. 여기까지를 1시간 넘게 걸려 생각을 했대. 이거 하나 푸는데. 물론 다른 예제였어. 근데 풀이 과정은 걔랑 똑같대. 뭔가 풀이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느껴져. 걔 공부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고. 알겠어? 원인이 뭐예요?
세계 하나가 안 보여서 개고생을 하는 거지. 응? 뭐 하나 저렇게 풀어라고 하지만 이건 의미가 있는 거야. 난 여기에서 너무 감동을 느낀 거야. 칠근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거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어. 내림차선 연기하면 y 문자는 실수 취급하잖아. 상수 취급하잖아. 그래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x가 실수값이니까 이 녀석은 무조건 실근 가져야 되네 라고 복합적으로 생각한 거야. 말 돼 이거. 책에도 나와 있어 진짜. 알겠죠?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 뭐 저거를 못했으면 넌 바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얘가 이 풀이 과정을 지금 하기 위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그때 당시. 답이 나왔어. 그래서 자, 답 나왔다고 y가 0이래. 그럼 x도 찾아야 되지 않아? x 어떻게 찾을 거야? y가 0이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주어진 식이 뭐밖에 안 남아요?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은 0이지. 인수분해 되지. 이거 딱 쓰고 나서 세 개 하나가 보였대. 아 되는 거야. 근데 뭐 이끌어냈으니까 답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풀 수 있지? x 얼마? 마이너스 1 저기 있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자 오늘 해주는 것 중에 의미상으로는 난 이 풀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알았죠? 여러분 오늘 풍산자에 있는 문제도요 요 풀이로 되는 게 꽤 있어요. 집에서 물론 정석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 당연히 오늘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책에 있는 문제 중에 권장이야 하나 정도는 이 풀이 과정이 되는 거 한 번만 해봐. 그리고 넘어가. 안 먹어도 돼. 근데 이거 한 번 해봐야 돼. 알았지? 정석적인 풀이는 이거야. 근데 꼭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